주말 내내 이런 게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제 일주일 동안 만신창이가 돼 있기 때문에 주말에 쉬어야 되잖아요. 꼭 주말에 요즘에 주말에 그것도 휴일 오후에 만나는 사람들은 월요일 오전에 나가는 조선일보 거기에 실리기 위한 행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나와서 저 대변인들이 브리핑하고 이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낙연이가 지금 이준석이 만나는 장면 한번 볼게요. 어쨌건 이게 지금 우리 복도방 영감님께서 떴다방 차리시고 지금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참. 근데 난 저 장면에서 동영상 보면은 이준석이 보면서 환하게 웃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한 번도 못 보여주는 모습이야. 내가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는데 이재명한테 뺏겨서 이재명 대표를 보던 게 거의 철천지 왼수 보듯하던 사람이 이준석 보면서 거의 아빠 미소 이런 걸 짓더라고. 그런데다가 저 이제 워딩에서 텐트를 크게 쳐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쳐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기에서 본인이 가장 정치 경력이 오래됐고 나이도 가장 많은 사람이고 연륜으로 치나 지금까지 경력으로 치나 그런데 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본인이 너무 아무런 힘이 없고 볼품 없다는 거를 본인이 무의식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워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진은 3세력이 만난 거예요. 이준석 신당하고 영원천민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의 대표자들끼리 만난 거야. 근데 텐트를 크게 쳐달라고 해요. 나 앉아. 근데 저 사진에서 저는 김종민 의원이 참 안쓰러워 보였는데 저 세 사람 중에 결국에는 꼬봉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대변인 역할을 자기가 합니까? 아니. 지금 형식적으로는 저 세 명이 동등하다는 입장으로 만난 거잖아요. 근데 저 회담 끝나고 나서 김종민이 대변인처럼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짓입니까, 그러면? 네, 셋 중에 본인이 유일한 현역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영원천민을 이낙연 쪽에서 흡수했었다면 저 자리에 김종민이 따로 나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낙연 입장에서는 김종민은 한참 아랫놈인데 지금 셋이서 동등하게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되게 웃기는 상황인 그러니까 겁니다. 나는 저게 페이크인 줄 알았더니 이낙연을 영원천민 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해. 네. 그래가지고 이낙연이 자기 리더십으로 저 사람들을 끌고 가지를 못했던 거니까 탈당도 따로 했잖아요. 특히 김종민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 근데 저렇게 앉아 있는 폼이 너무 웃기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김종민하고 그러니까 이준석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민이 볼 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상대의 당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긴 하지만 정치 경력으로 보나 어떤 자기 사회생활 경험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사실 훨씬 더 선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준석, 이낙연을 대신해서 세 사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대신 브리핑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부끄러운 줄 모를까요, 그거를? 저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브리핑 해줄 누군가를 세우든지 왜 김종민이 나와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냐고. 아니 김종민이 그걸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원천민하고 4명이 만났을 때 특히나 이게 같이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낙연이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대선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접점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대선은 포기할 수 있느냐. 근데 영원천민 쪽에서는 그걸 요구했고 이낙연 쪽에서는 그건 못한다. 네. 결렬된 거죠. 자, 이제 여기 아까 김종민이 있는 가칭 미래대연합이요. 이름들은 정말 원칙과 상식, 미래대연합이 여기에 이제 여기 사진 보시면은 맨 왼쪽에 김종민, 다음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조응천, 이원욱, 그 다음에 여기에 저 사람 누구더라? 이름 까먹었다. 이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별로 예. 관심 없고요. 이 당의 대표가 조응천이랍니다. 다음에 원내대표가 김종민이고요. 다음에 사무총장이 이원욱이래요. 우리 박원석이는 뭐라도 하나 시켜줘야지. 왜 빼? 아이고 참.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빅텐트를 치네 마네 이야기할 텐데 저는 큰 의미 없다고 봐요. 이게 지금 윤석열 심판 선거를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힘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예를 들어 저게 만약에 이준석과 같이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3세력으로서 어떤
득표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이 갉아먹는 표는 국민의힘 표가 더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민주당이 윤석열을 심판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뭐 저 이제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신경민 정말 아이고 이 사람은 민주당에 있으면서 방송 나가가지고 오히려 국민의힘처럼 논평했던 사람 아니야. 영등포 의뢰에서 경선 20대 때 불복. 경선 떨어지고 경선 불복했던 사람들 쭉 나가십시오. 정말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갖춘 민주당이라는 것보다 적이라는 거 확실히 하고 봐야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나가세요 그냥. 큰 의미 없다. 이참에 싹 한번 쓸어드리게. 또 중요한 건 그 주말에 있었던 이낙연 지지자 칼빵 발언이죠. 칼빵. 진짜 상상도 못할 표현입니다, 진짜. 우리는 알지 저런 애들의 특성을. 그렇죠. 그냥 이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쟤들 평상시 일을 보면 저기 X자 표시가 그거잖아요.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저 법원, 병원, 법원 뭐 좋다고 막 저지랄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이 저런 불행한 사건을 당했다고 해서 저런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상대당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발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친구가 나는 아유 이게 표현해서 이낙연 지지자 오랜 지지자인데 힘자랑하는 걸로 유명해요. 봐봐요 저거. 저번에 20대 때 21대 때 선거운동할 때 맨날 저것이 시그니처야 저 친구. 저거 하면은 저 사람한테 저거 받으면은 다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 사람이 원래 뭐 이낙연 지지자? 저는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문재인 지지자 그가 원래 그런 똥파리 방송하던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언제 본인들이 이낙연을 지지했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얘가 원래 이런 성향이었다고. 한명숙 씨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문재인 씨는 콘서트장만 다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건 정동영 뿐인가. 2012년에 이렇게 썼던 저 친구가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낙연 지지자가 돼서 아니 문재인 지지자.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가 네. 돼서 나중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단합해야 된다는 메시지 최근에도 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나는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 교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됐을 때 상당수의 저 이번에 칼 테러범 김진성이처럼 유장이 입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후원 같은 걸로 꼴 빨고 했던 애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마치 저 민주당 지지자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나갔다. 그러니까 저 사건이 왜 일어난 거냐면 탈당 기념식을 했어. 여러분 그 국회 가면은 대강당인가 대회의실인가 있어. 제일 큰 데거든요. 저기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왔나.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네. 저런 똥파리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지지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탈당 기념행사라는 걸 이 친구들이 했는데 저런 식으로 막말하는 건 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은 어떨지 모르지만 무대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이 방송하는 사람은 속마음을 떠나서 윤석열한테 누가 소위 쟤들 표현처럼 칼빵을 넣었으면 야 그런 방식 아니야 잘못된 거야 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됐더라도 우리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을 그렇죠. 거란 이야기 하잖아요. 네. 쟤네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웃기는 게 이낙연 씨는 여기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저 사람들이 본인의 지지자라서 저렇게 같이 탈당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탈당 기념식을 이 내용을 보면은 전부 이재명 욕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낙연 워딩의 횟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낙연을 지지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저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채널들이 있기는 해. 3, 4만 정도 해요. 솔직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좀만 알려지면 보통 기본 20만씩은 갑니다. 그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나면 저런 객석에 앉아있는 애들을 통해서 코인 빠는 애들이 지금 저렇게 난 궁금했던 게 저 행사장을 누가 빌려줬을까? 누가 대여했을까? 현역 의원 중에. 조만간 탈당할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한 명. 한 명이죠. 불출마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젊으신 분.
경기도 북부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사람이 정태근이래요. 아. 얼굴은 많이 봤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저 행사에서도 아까 마차님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만 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낙연이 사과를 했는데 이거는 이낙연이 첫발 떼자마자 쟤들이 발목 잡고 이낙연한테 제대로 창피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낙연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딸 가지고 뭐 막말을 하네, 과격하네 이렇게 했지만 이보다 더 과격하고 저렇게 레슬링 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칼빵 이런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공격적이고 파괴적으로 느껴지지 맞아. 아니, 않나요? 그러니까 저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쟤들 훨씬 더 심했고요. 저는 이런 행사들을 보면서 얘네들은 역시 이재명 대표 대선 저지 용도로 문재인도 이낙연도 써먹었던 애들이다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세력은 김진성이랑 어떻게 보면 같은 범인이라고 진이죠. 보는 게 그렇죠. 일단 맞죠. 근데 이낙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자기 측근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넘어갈 때는 말 한마디 안 하다가 탈당하고 나서 자기 지지한다는,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막말 논란에 휩싸이니까 나서서 사과를 하잖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차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지만 이낙연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재명을 욕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이낙연을 쓰는 것뿐이지 이낙연 자체를 지지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낙연이 나서서 사과를 했다는 건 자기를 지지한다고 지금 착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우프입니다, 정말. 예. 근데 지금 저 너무 안쓰러워요. 세력들이요. 저 세력들이 그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가수 이승환. 이게 사실 2019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9년에 이 일이 터지기까지 그 전에 그 수많은 똥파리들한테 우리 민주 진영의 정치인들 비롯해서 정말 공격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꼭지를 따준 게 가수 이승환 씨였어요. 근데 이승환 씨가 지금 악플로 50명 고소라고 했었는데 이 고소 이후에 똥파리들이 한층 좀 잦아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정말 말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실은 이 똥파리 스피커들 모여서 같이 방송하고 하는 그 자리에 김종민 의원이 그 자리를 빌려줬다는 이야기도 이 악플러가 SNS에 쓰면서 알려진 거였었거든요. 그만큼 김종민 의원과 똥파리 그리고 똥파리 스피커들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걸 보여줬었는데 얼마나 막말이 심했었냐면 오죽했으면 이승환 씨가 저렇게 나섰겠냐고요. 여러분이 구글에서 이승환 저 관련해서 검색을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심한 막말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우 차마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소리 내서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저런 워딩을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한테도 꾸준히 했던 놈들이에요,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레슬링 했다는 저 친구가 한 말이 새삼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봤을 때. 네. 항상 하던 짓인 거예요. 근데 정말 끔찍한 건 저런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만나서 캠핑 가고 캠프파이어 하고 고기 구워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국회 공간 다 빌려주고 자리 그래서 내주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승환 씨가 나서서 그렇게 된 거였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고소 고발을 당하기 전까지 민주 진영에서 온갖 막말을 했던 저 사람뿐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청소 작업이 있었고 지금 2023년이 되니까 지금 좀 잦아들어서 있는 상황에서 이낙연이 잘 몰랐고 이런 세력이 자기가 껴안았다는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개딸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게 어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낙연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게 우리가 저 똥파리들의 수년간의 행적을 아는 사람인데 개딸이 뭐? 실제로요 2030 여성 지지자분들이요 네거티브한 사람 거의 없어요 만나보면. 그 기억들 나세요 초반에? 민주당의 국회의원들한테 비명이든 친명이든 우리 의원님 화이팅 하던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저런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심지어 이낙연을 지지했던 애들이 윤석열 지지하고 돌아서 가지고 그 나중에 무슨 자유청연명의 고문으로 들어가고 이낙연 지지자 중에 실제로 3분의 2는 윤석열 지지하고 거기서 뭐 한 자리 없고 그런 짓 하고 있잖아. 뭐 이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아이고 양심이란 게 있어라 이 양반들아. 어찌됐건 당선 가능성 공천 가능성 없으니까 기회들 나가면서 정말 대단들하다. 야 저긴 누가 빌려줬는지도 모르겠고 사람 몇 명이나 앉아가지고 저질하라고 하고 있고 저런 애들은요 TV 나오면 좋아해요. 자기가 영웅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유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훈이 별명은 축지법 대마왕 님 다다닥 점프 다다닥 우시 내 뚜껑 감사합니다. 쇼팽님 푸나양 드릴 건 없고 낙지에 소주 2잔 드세요. 이 양반 지금 수백 살 드셨을 텐데 쇼팽님은 감사합니다. 땡큐.